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겁니다. 독일 패널의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저는 최종 평가 책임자입니다. 3,600톤 디젤 플랫폼에 수직 발사관 10셀, 500km 사거리 탄도탄. 숫자만 봐도 불안했습니다. 교범에 없는 조합입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지고 소음이 폭발할 겁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격적이었죠. 레이저 포인터가 VLS 도면을 비꼬듯 가리켰습니다. D-11 APC 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실기동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합시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능만 봅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제 도크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금속 냄새, 윤활유, 염분. 이 냄새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검은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영실함. 선체 외피가 매끈했습니다. 소나동 곡률이 정교했죠. 배수 펌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시작일 뿐입니다. 리튬 배터리 탑재. 독일 패널이 중얼거렸습니다. 디젤은 전략의 이선입니다. 교범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정치가 아니라 물리니까요. 브리핑 룸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SNR 기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호대 잡음비. 소음이 핵심이었습니다. 카탈로그 성능은 바다에서 죽습니다. 디젤의 500km 탄도탄. 설계 철학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독일 패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항해로 저속 소음을 측정하겠습니다. 숫자만 봅시다. 도크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안전등만 켜진 엔진룸이었죠. 엔지니어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튬 화재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안전은 개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3중 차단 시스템입니다. 격실 독립 전원, 환기 차단, 내화 프로토콜이 순차 작동합니다. 방연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자동 차단 밸브.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절차는 탄탄했죠. 하지만 절차는 종이 위에서 완벽합니다. 바다는 다릅니다. 야간 출항이었습니다. 바람이 약했습니다. 파고도 낮았죠. 음향 측정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차트룸에 들어갔습니다. 붉은 조명과 푸른 모니터가 대비를 이뤘죠. 소나실에서 배경 잡음만 들렸습니다. 저속 구간 진입합니다. 조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며 레버를 밀리 단위로 조정했죠. 스펙트럼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소음 곡선이 말할 것입니다. 천천히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배경 잡음과 거의 합치되는 레벨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과도 응답이. 이 정도라고? 배터리 전환 시퀀스였습니다. 리튬에서 전기로 전환될 때 반드시 과도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함은 달랐습니다. 억제돼 있었죠. 독일 패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체 진동 측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특정 RPM 밴드에서 곡선이 매끄럽게 회피했습니다. 공진 회피 설계였죠. 공진을 피하는 설계. 30년간 평가해온 함정 중 이런 미세한 재능을 가진 배는 드물었습니다. VLS 통합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트림 수치가 미세하게 변동했습니다. 0.2도. 그리고 자동으로 복원됐죠. 무게 중심의 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패널을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재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으론 부족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연속 자망 테스트를 승인하겠습니다. 2번 연속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짜 가치는 연속성에서 드러나니까요. 차트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으로 바다가 보였죠. 잔잔했습니다. 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영국식 필기체로요. 존중.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었습니다. 디젤 플랫폼에 500km 탄도탄. 교범 바깥의 조합. 그런데 소음 곡선은 완벽했습니다. 공진 회피도 정교했습니다. 트림 보정도 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30년 경력으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밖에 장영실함을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달빛에 반사됐죠. D-9.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약했죠. 파고도 낮았습니다. 음향 측정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장영실함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차트룸에 있었죠. 붉은 조명과 푸른 모니터가 대비를 이뤘습니다. 손아실에서는 이어폰 너머로 배경 잡음만 들렸습니다. 거의 무음에 가까웠죠. 저속 구간 진입합니다. 조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며 레버를 밀리 단위로 조정했죠. 30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섬세함은 처음 봤습니다. 스펙트럼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소음 곡선이 말할 것입니다. 정답은 항상 곡선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얇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죠. 배경 잡음과 거의 합치되는 레벨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저속 소음 기준치 이하. 영국식 필기체로 적었죠. 배터리 전환 시퀀스 시작합니다.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전력 관리 패널 위를 움직였습니다. LED 패턴이 바뀌었죠. 리튬 전지에서 부하가 분산됐습니다. 그 순간 소음이 급감했습니다. 과도 응답이었습니다. 기계적 충격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디젤에서 전기로 전환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과도 현상이죠. 그런데 이 함은 달랐습니다. 과도음이 억제돼 있었습니다. 과도 응답이 이 정도라고? 독일 패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과도 응답 탁월. 리튬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선체 진동 측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속 구간, 감속 구간. 미세한 진동 로그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특정 RPM 밴드에서 곡선이 매끄럽게 회피했죠. 공진 회피 설계였습니다. 공진은 잠수함의 적입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선체가 울리면 소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이 함은 그 위험 구간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가속 곡선 위에 작은 창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공진을 피하는 설계. 양심이 있는 배입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간 평가해온 함정 중에서 이런 미세한 재능을 가진 배는 드물었죠. 공진을 피하는 것, 그것이 생존율을 만듭니다. VLS 통합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10셀의 무게가 무게 중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했죠. 4일로 배치가 트림에 영향을 줍니까? 자동 보정 루틴이 개입합니다. 조타수가 답했습니다. 트림 수치가 미세하게 변동했죠. 0.2도. 그리고 자동으로 복원됐습니다. 무게 중심의 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타수의 침착한 표정을 봤습니다. 그의 손목 힘, 레버의 밀리미터 단위 움직임. 이건 단순한 조타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예술이었죠. 트림 자동 보정 그래프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미세한 춤을 추듯 곡선이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침묵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일 패널이 저를 봤습니다. 연속 자망 테스트를 승인해야 합니다. 2번 연속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연속 테스트라니 시간이. 진짜 가치는 연속성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는 성공은 설계의 본질이죠. 제 서명 옆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연속 자망 테스트 승인 요구. 차트룸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으로 바다가 보였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 않다는 것을. 배터리 사이클 반복, 부하 급변, 전투체계 구동.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장기 지속 가동률을 확인해야 하죠. 가동률. 그것이 전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제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영국식 필기체로 천천히 적은 글씨였습니다. 존중. 이 함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은 한 번의 시험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연속성으로 증명되죠.
저는 창밖에 장영실함을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달빛에 반사됐습니다. 소음의 곡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론 부족합니다. D-9. 시간은 가혹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3장. 연속 자망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배터리 사이클을 반복했죠. 부하를 급변시켰습니다. 전투 체계를 구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48시간 연속이었죠. 열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이 균일한 색을 유지했습니다. 온도 분포가 안정적이었죠. 가동률 저하 신호는 없었습니다. 경보 패널을 봤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계속 초록색이었죠. 2번 연속 같은 침묵입니다. 제 메모장에 별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의구심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비상 시나리오 드릴로 넘어갔습니다. 일부러 소형 결함을 주입했습니다. 격실 독립 유지, 차단 밸브 작동을 확인해야 했죠. 격실 차단 절차 시작합니다. 밸브 잠금 레버가 움직였습니다. 칙! 소리가 들렸죠. 환기 차단 수치가 0으로 수렴했습니다. 상황 격리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목표치 내 달성이었죠. 격실은 정확히 닫혔습니다. 불안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열화상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담한 색 온도였죠. 불안이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격실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생존의 음악입니다. 독일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반응이었죠. VLS 관련 무게변동 대응을 검증했습니다. 모의 탑 재량을 변화시켰죠. 트림과 복원성을 체크했습니다. 자동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2번 연속 같은 품질이었죠. 로그 파일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같은 패턴을 그렸습니다. 투명 필름에 로그 파일을 겹쳐놨습니다. 파형이 완벽히 포개졌죠. 재현성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재현성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긴장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경제성 프레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생애주기 비용, 정비성, 예비품 체계.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비 접근성 테스트를 받습니다. 모듈 드로어 레일이 매끈이 빠졌죠. 촉감이 좋았습니다. 표준 공구만으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모듈 교체 시간 T-15% 단축입니다. 피팅 타임스 슬라이드에 초록색 숫자가 떴습니다. 공구 표준화 목록도 깔끔했죠. 생애주기 비용 장점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자문 보고서 본문 항목에 예약했습니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성능표로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했죠. 프리브리핑 룸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국기 대신 가동률 표만 걸려 있었습니다. 가치는 전시 가동률이 말해준다는 것을 이 방은 알고 있었죠. 캐나다 대표단 공개 시연 일정 통보가 왔습니다. 총리 조선소 방문 가능성도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는다. 성능을 본다. 이 문장을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관찰자에서 증언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연단 마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고 첫 줄에 굵은 글씨로 ABAIL-ABILIT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동률. 전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척도였죠.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스타카토처럼 끊어치는 첫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나는 기술의 편에 섭니다. 복도 끝 창으로 장영실함이 보였습니다. 암흑 같은 선체 라인이었죠. 석양이 강철 위에 반사됐습니다. D-5.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2번의 침묵이 한 번의 찬양보다 믿을만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할 차례였죠. 오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종이를 눌러 파고들었죠. 4장. 회의실 공기가 급냉했습니다. 독일계 패널이 슬라이드를 띄웠죠. 디젤 플랫폼에 500km 탄도탄. 위험한 과적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VLS 단면을 비꼬듯 가리켰습니다. 손끝의 떨림까지 공격적이었죠. 회의실 공조 소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카탈로그 성능은 바다에서 죽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실기동 재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옵서버를 동승시켰죠. 하지만 교범은 안전지대입니다. 전장은 아니죠.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냉정에서 자극으로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교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교범은 현실을 다 담지 못하죠. 정치적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제목의 자부즈가 3번 반복됐죠. 캐나다 조달 라인에서 국내 조립 비중 질의가 폭주했습니다. 성능이 토론이 되면 생존은 우연이 됩니다. 핵심 평가 축이 성능에서 정치로 틀어질 조짐이었습니다. 저는 LCC 가동률 문장을 더 굵게 썼습니다. LCC 글자를 두껍게 덧칠했죠. 자부즈가 이메일을 채워도 ABAILITY가 전장을 채웁니다. 언론 유출 소동이 터졌습니다. 리튬 화재 리스크 자극적 헤드라인이 유포됐죠. 야외 브리핑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파도처럼 겹쳤습니다. 저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시험은 정치가 아니라 물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피곤함이 단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팀이 움직였습니다. 격실화, 내화, 배기 차단 루틴을 재시연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병기, 항목 간격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절차가 탄탄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등 정맥이 보였습니다.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절차는 공포를 이깁니다. 재시연이 진행됐습니다. 격실 독립, 환기 차단, 내화 프로토콜. 수치, 절차, 체크리스트 3박자의 틈이 없었습니다. 체크리스트 끝에 붉은 완료 도장이 찍혔습니다. 패널이 일시 침묵했습니다. 긴장이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깃발을 보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2번의 침묵 밑줄이 점점 굵어져 있었죠. 교범 우월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준은 현장에서 새로 쓰인다는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종이를 눌러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에서 각성 직전으로 감정이 바뀌었죠. 2번의 침묵이 교과서 한 권을 이깁니다. 독일 패널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 너머로 장영실함의 검은 선체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철 라인 위에 반사됐죠. 교범의 경계선, 그 너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습니다. D-3.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5장. 블라인드 세팅이었습니다. 옵서버들에게 RPM, 부하, 전환 타이밍을 공개하지 않았죠. 초저소음 재현 시험이었습니다. 타이머 소리만 남는 정적이었습니다. 스펙트럼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동일 위치였죠. 시간 축상 오차 0.3초. 제 노트의 재현성 확정 체크를 했습니다. 숨은 답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외부 옵서버들이 서로의 노트를 보여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가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재현성은 양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VLS 무게중심 실측 트랙으로 넘어갔습니다. 모의 탄두 질량을 단계적으로 변경했죠. 트림 자동 보정을 관측했습니다. 그래프가 교과서 그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보정 루틴의 예측 가능한 곡선이었죠. 함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그래프 곡선 위에 얹었습니다. 파형이 포개졌죠. 무게중심의 춤을 배웠습니다. 걱정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비, 교체성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표준 공구만으로 접근성과 교체 시간을 측정했죠. 모듈 드로어가 매끈이 빠졌습니다. T-15%. 예상 대비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표준 공구에 미세한 윤기가 보였습니다. 토크렌치에 딱 하는 소리가 들렸죠. 나사를 잃지 않게 하는 작은 홈까지 설계돼 있었습니다. 분해 시간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LCC 슬라이드에 초록색 백분율이 떴습니다. 냉정이 만족으로 바뀌었죠. T-15%. 현장은 숫자로 보상합니다. 승조원 절차 숙련도를 점검했습니다. 무작위 항목이었죠. 소화, 격실 차단, 전력 스위칭. 확인.
확인. 호흡이 한 박자였습니다. 오차없이 합창처럼 맞아떨어지는 동작이었죠. 승조원들의 구두가 금속 갑판 위에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배는 사람과 절차로 완성됩니다. 사람과 절차가 함을 신으로 만듭니다. 존중이 경애로 바뀌었습니다. 절차가 노래하고 함이 화답했습니다. 저녁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첫 공개 멘트를 했습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봅니다.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미소 지었죠. 화이트보드에 굵은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ABAIL. 관찰자에서 옹호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표준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죠. 뜨거운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차가운 결심과 함께였습니다. D-1. 내일이 공개 시연입니다. 창밖으로 장영실함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검은 선체였죠. 재현성, 정비성, 숙련도. 모든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기상이 급변했습니다. 시연 이틀 전이었죠.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상도 등압선이 서로를 조였습니다. 파고와 조류 급상승 예보가 떨어졌죠. 외부 옵서버들이 모였습니다. 시험 연기를 제안합니다. 조건이 최적이 아닙니다. 독일 패널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우려가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항상 최적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험장은 바다가 정합니다. 제한 조건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신감이 경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함정을 평가했지만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시험지를 찢습니다. 그때 살아남는 설계가 진짜입니다. 야간 출항이었습니다. 풍속 깃발이 세차게 흔들렸죠. 파도가 갑판을 쳤습니다. 메트로놈 BPM이 들렸습니다. 흔들려도 유지되는 리듬이었죠. 장영실함이 출항했습니다. 부하 급변, 전력 스파이크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전투 체계와 센서를 풀가동했죠. 의도적으로 부하 스텝을 입력했습니다. 전력 패널의 LED가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았죠. 파도처럼 이동했습니다. 과도 소음 방지 루틴이었습니다. 소음 곡선을 확인했습니다. 턱이 없었습니다. 완만했죠. 과도 응답을 시각화하는 작은 빛의 행렬이었습니다. 과도는 있었지만 충격은 없었습니다. 경계가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소음 곡선은 턱이 없었습니다. 그게 품질이었죠. 리튬 안전 드릴 2 시작됐습니다. 실전급 가동이었죠. 고의로 미소결함을 삽입했습니다. 격실 독립, 환기 차단, 내화 대응 풀 시퀀스를 진행했습니다. 격실 차단 절차 시작합니다. 차단 밸브가 움직였습니다. 함 전체가 한 번 숨을 멈췄죠. 환기 차단 게이지가 0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표치 내 격리 성공이었습니다. 외부 옵서버가 체크리스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긴장이 신뢰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격실은 정확히 닫혔습니다. 격실이 닫히는 한 공포는 시스템 밖에 남습니다. 소나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배경 잡음 급상승이었죠. 오경보였습니다. 파도 때문에 탐지 필터가 오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정지, 재평가. 소나 담당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단어가 온도를 낮췄죠. 헤드셋 한쪽만 살짝 들어 주변음을 확인하는 숙련된 제스처였습니다. 탐지 필터를 조정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됐죠. 승조원의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인간과 시스템의 합주가 위기를 지웠습니다. 정지, 재평가. 사람이 시스템을 지킵니다. 불안이 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차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로그를 검토했죠. LCC, 가동률, 정비성, 안전성. 모든 항목을 종합했습니다.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초록색 막대가 다른 막대를 추월했죠. ABAIL, ABILITY 항목이었습니다. 가동률이 경쟁안을 앞섰습니다.
제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KR-서브 3600THOMPSONFINALAPC. PDF. 냉정히 선언 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함을 추천합니다. 30년간 수백 척의 함정을 평가했습니다. 추천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이 한 단어로 서명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이 도크로 들어오고 있었죠. 검은 선체가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바다가 시험했습니다. 파도가 쳤고 부하가 급변했고 오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함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절차가 공포를 이겼습니다. 재현성이 우연을 몰아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합주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죠. D-0. 오늘이 공개 시연입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도착합니다. 외신이 몰려올 것입니다. 독일 패널도 참석하죠. 그리고 저는 연단에 설 것입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는다. 성능을 본다. 이 문장을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수치가 빼곡했죠. 소음 곡선, 트림 보정 그래프, LCC 비교표, 가동률 막대. 숫자가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증언할 뿐이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캔커피를 뽑았죠. 마지막 결심과 함께였습니다. 조선소 전망대가 보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카메라 삼각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추천이라는 한 단어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 노트를 덮었습니다. ABAIL ABILITY라는 글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굵은 만년필 잉크로 천천히 적은 글씨였습니다. 가동률. 전시 가동률.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석양이 조선소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의 선체 위로 빛이 반사됐죠. 강철이 장엄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증언의 시간입니다. 조선소 전망대였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도착했죠.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독일계 패널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풍속 깃발이 간헐적으로 흔들릴 뿐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오늘 바다가 심판합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긴장이 집중으로 바뀌었죠. 실외역 저소음 항해 공개 재현이 승인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다를 향했습니다. 장영실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블라인드 재현이었습니다. RPM과 부하 타이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숨김없이 드러나야 하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스펙트럼 그래프가 떴습니다. 얇은 하강선이 나타났습니다. 골짜기였죠. 측정 담당이 과거 로그를 겹쳐 띄웠습니다. 선들이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동일 좌표였습니다. 측정 담당이 무의식적으로 엄지를 올렸습니다. 전망대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같은 좌표에 같은 침묵입니다. 집중이 경의로 바뀌었습니다. 재현성은 우연을 몰아냅니다. 30년간 이런 정확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VLS 통합 트림 보정 라이브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탑 재량을 변동시켰죠. 스크린의 트림 값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0.3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동 보정 루틴이 작동했죠. 곡선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림 값이 경계 안으로 부드럽게 귀환했습니다. 교과서처럼 깔끔한 곡선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메모를 했습니다. ABAIL ABILITY에 두 줄 밑줄을 그었죠. 예측 가능한 곡선은 신뢰입니다. 경위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 시퀀스 스냅드릴 이었습니다. 즉석 지시였죠. 격실 독립, 환기 차단, 내화 대응 일부를 시연했습니다. 준비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는 순간이었죠. 차단 밸브가 움직였습니다. 칙. 한 음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한 음에 매달렸죠.
전망대 바닥에 그래프 라인과 파도 결이 반사됐습니다. 목표치 내 격리 성공이었습니다. 외부 옵서버가 현장에서 서명했습니다. 기록관이 스탬프를 찍는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 숨을 내쉬었죠. 한음, 칙. 그게 생존의 문장 부호입니다. 확신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절차는 공포보다 빠릅니다. 독일 패널의 안경 렌즈에 스펙트럼 골짜기가 반사됐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ABAIL ABILITY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장영실함의 선체가 보였죠. 강철의 곡률이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봅니다. 마이크에 제 저음이 울렸습니다. 철과 바다 사이를 메웠죠. 30년간 함정을 평가했습니다. 교범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교범 너머를 봤습니다. 전망대가 조용했습니다. 3,600톤 10셀 수직 발사관 500km 탄도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디젤 플랫폼에 이런 무장이라니. 교범에 없는 조합이었으니까요. 독일 패널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했습니다. 소음 곡선이 증명했습니다. 재현성이 우연을 몰아냈습니다. 2번, 3번 연속으로요. 제 손이 공중을 가리켰습니다. 장영실함을 향해서였죠. 가동률, LCC, 정비성, 안전성. 모든 항목에서 이 함은 기준을 넘었습니다. 아니, 기준을 다시 썼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실이 닫히는 소리, 한 음으로 생존이 결정됩니다. 트림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곡선, 그것이 신뢰입니다. 배터리 전환 시 과도음이 없는 설계, 그것이 품질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편견이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는 아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오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박수보다 먼저 온 것은 침묵의 품질이었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독일 패널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가 승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의 편에 섭니다. 공개적으로.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악수를 청했죠. 강력한 추천입니다. 톰슨 박사. 숫자가 말한 것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죠.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망대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조선소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의 선체 위로 빛이 쏟아졌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바다는 아첨을 모릅니다. 이 함은 그 진실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영실함을 봤죠. 검은 선체가 석양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딜. 시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캐나다 60조 프로젝트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교범이 다시 쓰일 것입니다. 표준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제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KR-서브 3600THOMPSONFINALAPC PDF 표지 첫 줄이었습니다. 레커먼데이션 스트롱.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확신 있는 추천이었습니다. 8장. 자문 보고서 최종 납품이었습니다. KR-서브 3600THOMPSONFINALAPC PDF 파일을 발송했습니다. 표지 첫 줄에 레커먼데이션 스트롱이라고 적혀 있었죠. 핵심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LCC, 가동률, 안전성 항목에서 우위. 실전 지속능 우수. 클릭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승리감이 책임감으로 바뀌었죠. 추천의 무게는 숫자로 감당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국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조달청 대표가 발표했죠. 국내 조립 및 기술 이전 옵션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밸류체인 지도를 훑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어지는 선이 그려졌죠. 공급망 다변화 모델이었습니다. 현지 일자리 창출 방안이었습니다. 정치 논점이 중립화됐습니다. 정치는 모델로 설득됩니다. 책임감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자부즈가 이메일을 채웠지만 ABAILITY가 결국 답이었습니다. NATO 실무자 회의에서 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작전 개념 업데이트 초안이었죠. 중형 플랫폼 장거리 타격 조합의 새 교범이었습니다. 콰이어 퍼시스턴스라는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조용한 지속. 침묵 속의 도달. 디젤은 전략의 이선이라는 통념이 붕괴됐습니다. 연안에서 원해까지 다층 억제 개념이 도입됐죠. 디젤이 이선이라면 이 이선은 적의 심장 바로 앞입니다. 교범 개요서를 펼쳤습니다. 사일런트 리치라는 챕터도 보였습니다. 표준이 현장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죠. 교범은 오늘 현장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안도가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및 정비 생태계 연계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승조원 교범 표준화, 예비품 공용화 회의였죠. 토크렌치 규격표에 공용 표시가 연두색으로 점등됐습니다. LCC 절감 전망 수치가 채택됐습니다. 연합훈련 파일럿 합의도 이뤄졌죠. 표준 공구 세트 위에 공용 규격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생태계가 연결되고 있었죠. 가동률은 사람, 절차, 공구의 합입니다. 자부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 브리핑 룸에 세계 지도가 걸렸습니다. 새 항로에 붉은 점선이 그려졌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선이었습니다. 인도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도는 함대가 그립니다. 오늘 선이 바다 위에 새겨졌습니다. 보고서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ABAILITY 막대가 경쟁한 막대를 추월하는 장면이었죠. 클로즈업 됐습니다. 초록색이 선명했습니다. 데이터가 정책을 움직입니다. 모델이 논쟁을 이깁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 CNN, 로이터 모두가 저를 찾았죠.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수락했습니다. 영국 해군 전문지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기자가 물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아첨을 모릅니다. 기자의 펜 끝이 잠시 떠 있다가 종이에 꽂혔습니다. 확신이 잔잔한 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명 뒤로 조선소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장영실함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죠. 검은 선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증언한 것은 기술의 품격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거제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가 멀어지고 있었죠. 30년간 수백 척의 함정을 평가했습니다.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 태평양. 모든 바다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확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3,600톤의 강철이 침묵으로 증명했습니다. 승조원이 절차로 완성했습니다. 가동률, 재현성, 안전성. 세 단어가 제 추천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봅니다. 제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ABAILITY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년필 잉크로 굵게 적은 글씨였습니다.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표준은 움직였다. 바다 위에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했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한국안 유력.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숫자가 말했고 바다가 증명했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이륙전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장영실함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해안선이 멀어졌죠.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 있는 추천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 척의 함에서 한 나라의 표준을 봤습니다. 3,600톤의 강철은 침묵으로 증명했고 승조원은 절차로 완성했습니다. 가동률, 재현성, 안전성. 세 단어가 제 추천의 전부입니다. 나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바다는 아첨을 모릅니다. 이 함은 그 진실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계에 들려주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임무 완료.